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드라마 지금 세대가 할비가 되면 벌어지는 일 픽션인데요. 가상 드라마이죠. 대략 50년 후에 제라늄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베란다 제라늄 가드너가 할아버지가 되면 벌어지는 일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혈통서 발급. 강아지 혈통을 알고 계신가요? 강아지 견종에서 순종과 교배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라늄에서는 정통 삽목이와 추가 파종이로 나뉘겠죠. 삽목을 만드는 방식이 유전자의 변이가 크게 변이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비슷한 아이들이 섞이면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영상에서 제가 혼란스러워했었던 유럽 테니스와 일본 테니스인데요. 일본 테니스라고 얘기를 듣고 들여왔는데 살짝 유럽 테니스 같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가끔 진행하였던 제라늄 쇼와 비슷한 개념의 쇼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죠. 유명한 카페에서는 지금도 제라늄 달력과 엽서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일반화된 문화가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본적인 순종에 가까운지를 따지는 개념인데요. 제라늄도 널리 알려진 제라늄의 특징과 비슷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삽목이 만드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그 특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오리지널의 특징과 유사한 아이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강아지, 순종이 사실 유전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졌죠. 삽목이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중간에 돌연변이가 있고 여러 피해 후 살짝 형질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일하죠. 하지만 유난히 이 줄기는 조금 약하네, 이 줄기는 잘 크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유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 강아지의 혈통서와는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느낌입니다. 제라늄 세계에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아이들을 바탕으로 계속 파종을 하면서 귀족의 족보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아마도 제가 할비가 되었을 타이밍에는 이런 족보가 많이 나오겠죠. 워낙 한국의 육종가님들은 천천히 기록을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부모의 부모를 추적하게 만들어준 족보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일단 제라늄 육종은 거의 모계사회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기록도 엄마만 기록하는 경우도 많죠. 나중에는 정말 복잡해지겠죠. 일단 샘플 케이스를 위해서 각 자손들의 이름을 AA-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클라벨 암, 데니스 수를 이용해서 퍼뜨린 자손은 계속 파종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나중에 이러한 귀한 비싼 제라늄의 경우는 족보, 혈통서와 함께 제라늄을 결해하는 경우가 생기죠. 더욱 이쁜 제라늄을 얻기 위해서 최근 유행인 아이들과 함께 씨앗을 파종하고 육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실제로는 각 육종가마다 이러한 파종 스토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복잡해지겠죠. 대략 클라벨을 통해서 나온 아이래 라고 퍼질 수도 있겠죠. 세 번째, 튤립 파동의 시작. 정말 놀라운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파동의 역사와 시작에서 튤립이라는 말을 제라늄 또는 식물로 바꾸고 연도와 지역을 지운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발생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할비가 된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는 2022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라늄 파동의 시작이라고요. 코로나 시대로 집에 많이 있게 된 아주 특이한 상황과 맞물려서
자본과 관심은 다른 투자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이내 눈을 돌리는 것이 신비의 꽃 제라늄이었다. 원래 식물 애호가만이 알고 있었던 제라늄이었으나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경쟁적으로 서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육종과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식물들이 그 수혜를 입었으며 관엽식물, 제라늄 등등 많은 핫 아이템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정말 다양한 품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서로 경쟁적으로 이쁜 이름을 선점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다양한 고급진 이름의 제라늄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즈음부터는 한국 변종이 아닌 한국 제라늄이라 부르는 것에 있어 점차 거부감도 사라진 시기였는데요. 한국의 엘리트 체육과 비슷한 느낌으로 육종가들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에 그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다양함에 그 이름을 널리 떨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해외에서는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는 육종가는 많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의 소규모 베란다 가드너 육종가 부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죠. 다양함의 승리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과 특히나 그 품종들의 역사를 아주 오랜 시간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엄청났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한국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서 유럽에 비해서 제라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작은 단위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작은 단위의 가드닝이 인기를 끌면서 실제 한국에서는 24시간 에어컨도 불사하며 여름에 제라늄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영역의 농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부분이 한여름 고온다습의 환경에 취약하다는 말은 가드너의 재력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한국의 여름에 상당한 고수들은 풀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제라늄을 육종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엔 에어컨과 제습기, 서큘레이터 등 동원할 수 있는 아이템은 유행처럼 총동원되었죠. 여전히 비싼 고가의 제라늄은 존재하고 비싸지만 튤립 파동처럼 엄청나게 중간중간 이상한 시장의 거래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거래들의 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우상승하는 정도이다. 여기까지 지금 세대가 할비가 되면 제라늄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픽션 드라마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